근심 걱정으로 고민이 많으세요? 돈,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로 많이 힘드세요? 아니면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오바마부터 워런 버핏까지 세계적 리더들의 인생을 바꾼 책, 걱정이 많은 당신을 위한 데일 카네기의 조언. 이제 내 자신을 믿고 끝까지 가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루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둘째, 불확실한 미래보다 오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넷째, 문제는 크지 않게 보고 작은 단계부터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국내 및 해외에서 동시에 베스트셀러를 인정된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을 소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통해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이 책의 핵심 내용 소개해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아보면, 첫째, 이 책은 자기 개발의 기본을 다룹니다. 독자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힘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이 능력은 독자들의 정신적, 신체적 웰빙을 크게 개선시킵니다. 셋째,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카네기의 조언은 개인적, 직업적 관계를 더욱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목표 설정과 성취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배웁니다. 이는 독자들이 자신의 꿈과 열망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시간 관리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는 생산성 향상과 더 균형 잡힌 삶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섯째, 자신감 구축 방법을 배웁니다. 이는 개인의 성장과 성공의 필수적인 요소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리더십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에서의 성공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평생 학습자로서의 마인드셋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독자들은 이를 즉시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관리론은 독자들에게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종합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개인의 성장, 대인관계 개선, 직업적 성공,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도구와 통찰력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도록 돕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한 배경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알아보면, 데일 카네기는 88년 11월 4일 미주리 주의 가난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후에 그가 쓴 책들의 핵심 메시지인 자기 개발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대학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워렌즈버그 주립사범대학, 현 센트럴 미주리 주립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대학 시절 그는 오라토리 클럽에 가입하여 공개 연설 기술을 연마했는데 이는 그의 미래 경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카네기는 잠시 동안 순회 세일즈맨으로 일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인간 심리와 대인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고 후에 그의 저서에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곧 뉴욕으로 이주하여 배우의 꿈을 지만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후 카네기는 자신의 진정한 재능이 공개 연설과 인간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YMCA에서 첫 번째 대중 연설 시작했습니다. 이 강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는 데일 카네기 교육 과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1936년 카네기는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인 어떻게 친구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자기계발서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성공은 카네기를 자기계발과 대인관계 분야의 권위자로 만들었습니다. 자기관리론을 포함한 카네기의 저서들은 그의 풍부한 인생 경험과 관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웠던 유년 시절, 세일즈맨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자기계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카네기는 단순히 이론가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르치는 원칙들을 직접 삶에 적용하며 그 효과를 검증했고,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을 다시 그의 교육과 저서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복잡한 심리학 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카네기의 삶과 경력은 그가 가르친 원칙들의 생생한 예시였습니다. 그는 빈곤한 배경에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와 강연자가 되었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성공은 그가 가르친 원칙들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관리론을 포함한 카네기의 저서들은 그의 평생에 걸친 경험과 관찰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선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책들은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검증된 지혜와 통찰력의 집약체입니다. 카네기는 1955년 1월 1일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철학과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보면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인 문제 중 하나인 걱정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은 걱정을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과 사고방식을 바꾸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카네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걱정을 관리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실제 사례와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걱정의 본질 이해하기. 카네기는 먼저 걱정이란 무엇이며 사람들이 왜 걱정하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그는 걱정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걱정을 잘못 다루면 삶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걱정은 종종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과도한 불안에서 비롯되며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합니다. 카네기는 걱정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걱정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걱정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걱정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 카네기는 걱정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은 문제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는 3단계로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1.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기. 3. 그 행동을 즉시 실행하기. 이 방법은 걱정이 감정적으로 우리를 압도하기 전에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걱정은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응하는지가 문제라고 카네기는 강조합니다.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그는 강조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하루 단위로 살아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으로 현재의 삶을 놓치곤 합니다. 카네기는 과거에 연연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독립적인 단위로 보고 매일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를 잊고 현재에 집중하기. 카네기는 사람들이 종종 과거의 실수나 후회 때문에 현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잊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카네기는 유명한 인물들의 예를 들어 그들이 어떻게 과거의 실패를 극복하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성공을 이룰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철학은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니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넷째, 비판에 대한 두려움 없애기.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비판 때문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이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네기는 타인의 비판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그는 비판이란 종종 비판하는 사람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비판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이 위축된다고 설명합니다. 비판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카네기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는 믿음이 있다면 타인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비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대신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섯째, 피로와 걱정의 상관관계. 카네기는 피로와 걱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피로는 종종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고갈시켜 걱정을 증폭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그는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 걱정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카네기는 특히 신체적 피로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이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일할 때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감사의 중요성. 카네기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걱정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삶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걱정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가진 것들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걱정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언어와 생각이 우리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은 걱정을 증폭시키고 긍정적인 언어와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걱정을 줄이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자기계발서입니다. 카네기는 논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들을 통해 독자들이 걱정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를 통해 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되지만 이를 관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카네기의 조언을 따라 걱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더 평온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을 읽는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석하여 삶에 적용해야 할지를 정리해보면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 책의 핵심 원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기 인식과 목표 설정.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독자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SMART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분명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표는 개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둘째, 시간 관리. 디지털 시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일 목록을 활용하여 하루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 사고. 부정적인 정보와 스트레스가 넘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긍정적인 사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감정 조절. 감정 관리 기술은 대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같은 기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다섯째, 대인 관계 기술. 소통의 중요성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카네기의 대인 관계 원칙은 특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직장 내 협업과 개인적인 관계를 모두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섯째, 지속적인 학습.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지속적인 학습은 필수입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책임감 있는 행동.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것은 현대인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신의 선택이 결과에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신뢰를 쌓고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카네기의 원칙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일상에 적용함으로써 개인의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나를 사랑해 주세요.